36번. 보통 그 인간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 세 가지 혁명을 얘기하는데 어떤 그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확 바꿔버린 가장 첫 번째 혁명이 첫 번째 혁명이 보통 농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보면 그 인류의 역사가 농사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 충우? 그래, 수렵과 채집을 했잖아. 열매 따고 동물 사냥하고, 그리고 보통 뭐 동굴이나 뭐 그런 데서 살았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뭐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뭐 3명 4명 이렇게 그러다가 네 말대로 이제 그 뭐 불을 발견하고 뭐 해서 농사를 드디어 짓게 됐지. 농사를 지니까 생산량이 확 늘었잖아. 이렇게 그동안에는 막 어떻게 운이 좀 좋으면 그날은 좀 배부리 먹고 그 다음날은 그냥 굶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먹거리가 되게 풍족해졌고, 또 농사를 짓는 데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같이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정착 생활이 부족이 이제 소규모 국가로 바뀌게 됐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이제 뭐 지배 계급하고 피지배 계층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농사 전과 후는 완전 다르지. 보면 인구 수도 다르고, 두 번째가 보통 산업혁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정보혁명 IT 뭐 그쪽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농업과 정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업이 생겨나고 공동 노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이건 단기간에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왔다. 그래서 스톤 에이지가 뭐야? 응? 석기 시대 다음이 청동기 시대, 그 다음이 철기 시대, 아이언 에이지고. 근데 올드니까 석기 시대 중에서도 구석기 시대, 그때는 스몰 밴드, 그러니까 소규모 무리, 한 20에서 60명쯤 되는 소규모 무리들이 wander, 돌아다녔다. From place to place, 장소에서 장소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In search of food, 먹을 거를 찾아서. 농사 짓기 전이야. 소규모 무리들이 먹을 걸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거 완전 중요하다고 했지. once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쓰이면 이때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자니까 그 다음 문장 충호 일단 뭐 하자?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그들의 농장, 그들의 농경지 근처에, 아무래도 자기들이 농사 짓는 땅 근처에다가 해서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물이 있어야겠지.
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4대 문명 들어봤지? 4대 문명은 반드시 강을 끼고 있잖아. 거대한 강을 끼고 있잖아. 이렇게. 4대 문명이 뭐뭐야? 그래.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 황하 문명하고 그 나일강 근처에 이집트 문명하고 또 하나 뭐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도의 겐지스강, 겐지스 문명, 항상 큰 강을 끼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진화, 발전하게 됐겠지. 자,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농경지 근처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다음, 되니? 어, 건물? 타운이야, 타운. 그래, 마을과 마을 하든지 뭐 도시와 마을이 더 크게 자라났다. 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get, grow, become 더하기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해지다. 그러니까 점점 더 커졌다. 이러면 돼. 그러면서 도시와 마을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0에서 60명이 아니라 몇백 명 내지는 뭐 몇천 명 이렇게 단위가 팍팍팍팍팍팍 자라게 되었지.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 살아도 충분한 먹거리가 제공이 되니까. 보면 그 다음 뭐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 사는 것은 좋아. 사람들이 그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허락한다. 얼라우 맨날 하는 말이지만 얼라우 목 투잖아. 뭐가 뭐하도록 허락하다. 뭐가 뭐하도록 허용하다. 그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이 조직하도록 그들 자신을 조직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하냐? 더 efficiently,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왜? 왜 공동체에서 사는 게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그들 자신을 조직하도록 허락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의 공동체에서 거의 하나의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조직하기 쉽겠지. 근데 예를 들어 저기 몽고의 초원처럼 뜨문뜨문 천막 생활을 해봐. 그러면 그들 자신을 조직하기가 쉽지가 않지. 뭐 한번 만나려면 한 2시간 말 타고 가야 돼. 뭐 또 이 사람 만나려면 또 2시간 말 타고 가야 되고. 이러면 서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힘들지. 근데 마을 생활을 하면 여기서 바로 다음 집은 쟤네 집이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또 쟤네 집이고 하니까 정말 크게 외치면은 거의 들릴 만큼 하니까 금방금방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하기니까 그들 자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공직 생산의 일을 나눌 수 있고 일단 그들은 어떤 일을 나눌 수 있었다. 무슨 일인고 하면 식량과 그들이 필요한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식량하고 그들이 필요한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식량과 먹는 것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 입는 것도 필요하잖아. 입는 것도 이렇게. 그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생활 도구도 필요할 거 아니야. 뭐 그릇도 있어야 되고 뭐 무슨 냄비 같은 것도 뭐 있어야 되고 뭐 항아리 비슷한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농사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식량하고 그들이 필요한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일을 드디어 이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간 같은 게 생겨서 너는 농기구만 만들어. 대신 네 식량은 우리가 책임질게. 너는 옷만 만들어. 네가 먹을 건 우리가 책임질게. 너는 집만 지어. 집만 지어줘. 그럼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제공할게. 이런 식으로 식량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일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몇몇 일하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키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새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도구를 만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분업의 시작이지. 이전에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지. 모든 거를 다. 완전히 그냥. 그리고 또한 마을 거주자들은 일을 빨리 하기 위해 같이 일하는 것을 일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함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일이 더 수월하고 일이 더 잘 끝나. 그러면 함께 일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보면. 그래서 농사 짓는 거 보면 그 왜 너희 그거 알아? 모내기 알아? 모내기? 모내기? 진이 알아? 모내기? 네. 모내기가 뭐 하는 거야? 모를 심어서 오. 그 모내기 같은 거 하는 거 자기 논에 모내기 자기 혼자 하지 않지. 뭐 한 30명이 이렇게 우리 논에 오늘은 이거 해주고 그러면 내일은 그 다음 논에 가서 또 우르르 가서 같이 해주고 그래야 훨씬 더 빨리 끝나니까 보면. 그래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도구 제작 사람들은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일을 공유할 수 일을 공유할 수 있었다. 어떤 일이냐? 돌도끼와 칼 칼, 만드는 칼을 만드는 일을 공유하다. 여기서 공유하다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돌도끼와 칼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함에 따라 따라 일해서 ing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함으로써 함께 일함으로써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은 이거를 더 많이 만들 수 같은 시간 같은 양의 시간에 더 많은 더 많은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농사. 그리고 정착.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업. 그리고 공동작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 거지. 물론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된 게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뭐 누가 이거를 뭐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무슨 뭐 도시 계획이 있었겠니? 뭐가 있었겠니?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 결정 조직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뭐 동네에 뭐 이렇게 족장도 하나 좀 뽑아야 되고 뭐 부족행위 회의도 있어야 되니까 뭐 좀 이렇게 좀 뭐지 그거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자연스럽게 관습도 생기고 풍습도 생기고 제사도 생기고 뭐 이렇게 흘러오게 됐겠지. 또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부족과의 갈등과 충돌이 있어야 되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러려면 싸워야 되니까 뭐 또 군사 조직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뭐 그렇게 흘러오게 된 거겠지. 그래서
농업과 정착 생활이 분업과 공동 작업으로 이어졌다. 정리를 하면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농업이 발전을 하면서 삐리리한 공동체가 나타났다. 삐리리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 정착. 한 곳에 뿌리 내리는 정착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일의 뭐야? 디비전. 아까 디바이드의 명사 그럼 뭐야? 나눔. 즉 일의 분할과 어떤 일의 cooperation 협동을 통해서 뭐야? 아까 요거는 효율적으로 이건 명사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그치? 이거는 뭐 대단히 쉬운 글이었다. 그래서 치면은 요게 이제 빈칸이었는데 빈칸 똑같이 같은 말이지. 되게 쉽게 나왔어. 이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고 얘가 문제야. 얘가 암성 얘긴데 36번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워. 근데 좀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좀 좋아. 미리 알고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광물이 이제 생겨나잖아. 여러 가지 광물. 뭐 예를 들어서 그 땅속에 보면 수많은 광물들이 있잖아. 뭐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마그네슘, 뭐 아연, 뭐 많잖아. 그 안에 뭐 다이아몬드, 뭐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광물들이 생겨나는데 여기 요 빨간색 두 개 제일 중요해. 빨간색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광물이 생겨나게 되느냐? 첫째, 이제 그 마그마 알지? 마그마. 얘가 이제 화산이 빡 터졌어.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제 이 마그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이제 이렇게 흘러 내려오겠지. 흘러 내려와서 당연히 이제 식을 거 아니야. 그럼 식을 때 화합물로 결합되는 원소의 종류와 양. 어떤 것들이 서로 결합하느냐. 그 원소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어떤 광물이 생겨나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 원소의 종류와 양.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속도야. 마그마가 식는 속도. 마그마가 빠르게 식느냐 아니면 천천히 식느냐에 따라 광물 결정, 크리스탈, 그 광물 결정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라고? 원소의 종류와 양, 그리고 식는 속도. 요렇게.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와 양, 식는 속도. 요거야. 어떤 광물이 생성되느냐는 첫 번째 원소의 종류와 양, 두 번째 식는 속도. 요렇게. 그리고 속도. 이걸 아예 그냥 입력을 해놔. 이거를 아예 입력을 해놓고 이 글을 읽으면 쉬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래도 뭐 과학이고 이런 거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 봅시다. 한 문장. Natural processes. 자연의 과정은 form, 형성합니다. 뭐를? mineral, 광물을
형성합니다. 얘는 뭐야? In many ways,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식으로 광물을 형성합니다. 지구가 보통 45억 살, 뭐 46억 살쯤 되잖아.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광물들을 이 자연의 과정이 만들어낸 거라고.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지금 뭐 우리가 쓰는 뭐 그런 광물들이 있었겠냐? 그때는 별로 없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많은 과정,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 지진이라든지 뭐 비가 오고 뭐 하여튼 그 많은 자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뭐지 그거 화석이 뭐 생겨나고 뭐 그 위에 또 뭐 퇴적암, 그 위에 또 무슨 흙이 그 위를 덮고 뭐 무슨 삼엽층 뭐부터 해가지고 많잖아 그런 것들. 그런 많은 과정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방식으로 광물들을 형성해 냅니다. 다음. 예를 들어 마그마라고 불리는 녹은 돌 마그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녹은 암성 물질이니까 마그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용암 물질하면 되겠지. 용암이 암석이 녹은 거니까. 마그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용암 물질을 힘든다. 그것이 지구 속에 있는 게 밖으로 이렇게 팍 분출하잖아. 안에 있는 게 드디어 지구의 표면에 도달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식겠지. 처음엔 뭐 시뻘건 용암이지만 식겠지. 이렇게. 또는 심지어 그것이 지면 아래 갇혔을 또는 그것이 이거 가두다 수동태야. 비록 그것이 갇힐 때도, 갇히는 거야. below 아래 그 표면 아래에 갇힐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데 여기가 피피피피 해가지고 아이고 반칙.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여기를 딱 쭉 따라 흐르다가 이제 식겠지. 이렇게 따라 흐르다가 식겠지. 이러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무슨 요렇게 무슨 꼬랑 같은 게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들어가면서 흙이 덮어버려. 그러면 이 안에서 식겠지. 이 안에서 식겠지. 아니면 여기 뭐 땅에도 여기에 땅 틈에 갈라진 틈 같은 게 있잖아. 이렇게 틈 같은 게. 그러면 이 사이로 조금 이제 많은 것들은 휙 지나가지만 요 사이로 조금 흘러 들어가겠지. 조금 흘러 들어가고 여기가 다 차면 그 다음 애들은 그냥 그 다음 가겠지. 뭐 이렇게. 아무튼 그것이 지구의 표면에 도달을 하거나 또는 비록 그것이 그 지표면 밑에 갇히더라도 아무튼 마그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용암 물질은 중요한 건 식는다. 부글부글 얘가 여기 들어간다고 여기서 계속 부글부글 하진 않잖아. 당연히 이제 최고 뜨거운 온도가 내려오면서 분명히 온도가 내려가겠지 보면. 뭐 약간 뭐 그 냉각의 속도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온도는 내려가겠지 보면. 다시 하면 마그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용암 물질은 그것이 지표면에 도달을 하거나 또는 비록 그것이 지표면 밑에 갇힐지라도 식는다. 다음. 마그마가 식음에 따라 그것의 원자들 잃는다. 에너지 가격 에너지 때 열에너지 열에너지 잃는다. 그리고 에너지를 때려? 얘네는
마그마가 식을 때 그것의 원자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하나, 둘, move closer together. 함께 가깝게 서로 가깝게 이동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한다. 화합물로 결합하는 것이 화합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마그마가 식을 때 원자가 첫째, 열 에너지를 잃어버려. 그건 당연하지. 두 번째, 서로 가깝게 이동한대. 서로 가깝게 이동한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이렇게 뭉친단 말이야. 서로 이렇게 뭉친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하나의 화합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 이랬던 애들이 무슨 계곡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하나로 이제 거의 하나 두 개로 합쳐지게 되겠지. 서로 합쳐지게 되겠지. 이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화합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끝까지 결합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식어버린 애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런 보통 이런 경사면이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흐르고 또 얘들이 또 같이 모여서 마치 강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좀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화합물들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동안에 이 과정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서로 가깝게 이동을 하며 화합물로 결합하기 시작하는 이 과정 동안에 문자는 다양한 화합물을 다른 화합물질, 여러 다양한 화합물질들의 원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원자 그들 스스로를 배열합니다. 어떻게 배열을 하냐? 질서 있고 반복되는 패턴 속으로 그들 자신을 배열합니다. 다시 이 과정 동안에 다양한 화합물들의 원자들이 그들 자신을 질서 있고 반복적인 패턴 속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도 당연히 과학을 잘 모르지만 대단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식의 만약에 어떤 화합물의 분자 속에서 결합 단계야. 그러면 H는 그거지. 수소지, 수소. C는 탄소지요. O는 산소지요. 그러면 이렇게 HCC 그다음에 HCH 뭐 이렇게 질서 있고 반복적인 패턴 뭐 이런 식으로 CH3 뭐 이런 식으로 분자식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뭐 랜덤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고 반복적인 패턴 속으로 원자들이 그들 자신을 배열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광물이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어렵다.
번째 뭐라 그랬어? 이거지. 이게 이거야. 그래서 내가 형광펜으로 쓴 거야. 첫 번째 요지, 두 번째 요지야. 그럼 이게 왜 어려운 게 하면 사실 여기에 빙이 빠지거든. 이걸 빙을 넣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래. 이 빙을 넣게 되면은 이게 바로 주분동이야. 요것 때문에 주분동이니까 213이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까지 이게 그래서 꾸며주는 거야. 마그마에 있는 그 마그마 속에 있는 원소의 양이 원소의 종류와 양. 마그마 속에 있는 원소의 종류와 양이 부분적으로 어떤 이거 의문사야. 광물이 형성돼 어느 광물들이 형성될지를 부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마그마 속에 있는 원소들의 종류와 마그마 속에 있는 원소들의 종류와 양이 부분적으로 어느 광물이 앞으로 형성이 되고 어떤 광물이 앞으로 만들어질지를 부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산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 구리광산이야. 구리광산을 거기서 파내는데 구리광산에 예를 들어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구리광산에는 구리만 있어. 왜? 그 옛날 마그마 속에 있는 원소의 종류와 양이 오로지 구리 성분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구리만이 만들어진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그마가 하나의 씨앗 같은 거지. 뭐 사과나무에 바나나 열리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마그마 속에 있는 그 원소들의 종류와 그것이 어느 광물이 형성될지를 부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뭐라고? 중요한 거 식는 속도라 했지. 이거야. 기억하고 있어. 원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식는 속도 이거야. 또한 결정의 땡 또한 사이즈 땡 또한 또한 형태 동사야. 형성하다 과, 주, 관, 동이잖아. 이것도 그럼 무조건 1, 3이잖아. 또한 형성되는 결정의 크기는 요구한다 부분적으로 달려있다, 의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이아몬드야. 요만한 다이아몬드 결정이 생길지 이따시만한 다이아몬드 결정이 생길지 그거는 달려있다고. 뭐에 달려있냐? 마그마가 얼마나 빨리 이것도 의, 주, 동. 마그마가 얼마나 빠르게 식느냐? 온도가 금방 팍팍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마그마가 식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 그래 이것도 주간 동이라고 짧지만 먼저 해야 돼. 하여튼 예외 없으니까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그럴 때 형성되는 결정들은 빨리 끝내. 크대.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그 광물의 결정체가 크대. 그 다음에 반드시 형용사 먼저 오고 이너프투잖아.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하다. 반드시 형용사가 먼저 와야 돼. 이거 별거 아닌데 은근히 많이 나와. 라지 이너프, 유지 이너프 라지 안 돼. 이거 많이 했지 그동안. 예를 들어 뭐 충분히 힘 세다. 그러면 스트롱 이너프지 이너프 스트롱 아니라고. 충분히 부자 리치 이너프. 충분히 키가 커 톨 이너프.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그는 술집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그러면 old enough 이런 식이야. 천천히 식으면 형성되는 결정은 뭐뭐 하기에 충분히 일반적으로 크다. 뭐 할 만큼? 우리가 그냥 봤을 때도 딱 보일 만큼 충분히 크대. 천천히 식으면 크대. 왜 클까?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그 크리스탈이 왜 클까? 천천히 식으면 예를 들어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 이렇게 흘러 내려가다가 아까 함께 모인다며 이렇게 천천히 식으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대한 마치 무슨 뭐 그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흐르다가 식으면 더 서로 이렇게 응집해서 이게 응집해가지고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되면서 하나가 좀 식으니까 그 다음 마그마가 또 이렇게 와서 그 위에 달라붙고 다시 온도가 약간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식고 또 그 다음에가 이렇게 오고 식고 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 폭우가 팍 와버렸어. 그래서 온도가 팍 내려갔어. 그러면 흘러가서 그 다음에가 이렇게 엉겨 붙으려고 하는데 얘도 벌써 꾸덕꾸덕해진 거야. 이렇게 마치 그 찰흙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액체 성분이 별로 안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바로 고체가 돼버린 거야. 흘러가다가 멈춤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엉겨붙고 달라붙고 더 커지고 할 시간을 못 준 거지. 마치 금방 식어버렸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 형성되는 결정은 맨눈으로 보기에 맨눈으로 볼 만큼 일반적으로 충분히 큽니다. 천천히 식으면 크다. 그럼 당연히 빨리 식으면 결정체는 작다 이 말이겠지. 왜 그러냐? 나와 여기. 이것은 삐리리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 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충분한 시간? 함께 움직여서 더 큰 결정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엉겨붙고 그럴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그마가 빠르게 식을 때 형성되는 결정은 작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빨리 식는 경우에 쉽게 볼 수 없다. 뭘? 개별의 그 하나 그 개별적인 광물의 결정들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뭐 현미경 같은 거로 뭐 그런 걸로 봐야 보이지 맨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글의 제목은
형성되는 광물의 종류와 결정체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소들 이겠지. 첫 번째, 어떤 광물이 형성되느냐는 뭐 들었어? 마그마 속에 있는 원소. 원소예요. 마그마 속에 있는 원소의 종류와 양. 그리고 결정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식는 속도. 두 가지. 아니, 나보고 내라 그러면 이거 그냥 요약문으로 내겠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건 마그마 속에 있는 원소들의 종류와 양. 그리고 분명히 속도. 이 두 개가 가장 포인트야. 분명히 그게 들어갈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딱 기억을 해놓고 나머지는 뭐 이미 순서니까 뭐 이 글의 뭐 제목, 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와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지. 일단 앞에 거 너무 쉬우니까 빼고 요 37번만 일단 밑에 해석을